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직장 퇴직, 노후 생활 행복하게 보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비자금 관리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딱 퇴직한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25일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 직장 생활을 공직 생활을 30년 4개월 했는데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는 59세고 한국 나이로는 60이 되었습니다. 멘퇴를 했는데 이제 명퇴를 하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과 그 다음에 이제 연금관리공단에 나오는 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돈은 이제 가족의 돈으로 써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정년을 했으니까 그런 목돈은 가족의 재산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목돈을 와이프에게 줬고 우리 가족 전체적으로 쓸 돈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잖아요. 본봉 이제 가족을 쓰고 또 이제 시간을 열심히 일해서 시간의 수당을 받아 쓰는데 그 시간의 수당을 받아서 이제 시간의 수당은 어차피 이제 가족의 쓰임새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쓰임새로 썼거든요. 개인의 쓰임새로 썼는데 좀 당황한 게 이제 느끼는 거죠. 지금 저 말씀 더 드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공직에 들어왔지만 공직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들어온 사람 많았으니까 만 59세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만 60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금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퇴직 전과 퇴직 후를 생각하면 퇴직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별 생각은 안 했죠. 그냥 그렇게 살겠지라고 막연하게 나왔더니 퇴직 후의 삶이 물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사는 거잖아요. 제 와이프는 이제 직장 생활 하고요. 같은 공직에 있고 이제 와이프는 현직에 있고 저는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리듬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살아갈 문제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25, 6년 동안 주말부부를 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퇴직 후 생활이라는 게 저에게는 큰 변화가 온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 와이프가 다 관리해주고 또 와이프가 이제 밥 해주고 밥 얻어먹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제 조용히 유튜브 생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싶으면 천변에를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현직 생활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고 하니 내가 개인적인 삶이 있더라고요. 가족적인 삶도 있고 개인적인 삶이 있어요. 여전히 회사에서는 경조사가 날라오고 난 한 달 사이지만 그리고 또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은 시간을 보내자 하고 친구들도 이제 계층이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취직을 해서 정량이 있는 직업에 군에 있고, 제 친구들은 이제 정년이 없는 직업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퇴직을 했다고 저를 이제 좀 밥도 사고 뭣도 산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퇴직을 했는데 걔들은 이제 현재 직장이고 걔들이 밥 산다고 하고 그것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퇴직 전과 추가 그 차이가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현직에 있는 친구, 그 퇴직비에 변화가 없는 친구들은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뭐 어쩌냐고 갔다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제 내면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와이프랑 토요일을 보내고, 그러니까 월요일 돼서 유튜브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루틴이 됐거든요. 조용히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뭔가 안정감이 좀 있어요. 사실 거기서 아직 수익을 나지도 않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하는데도 그러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비자금이 없어요. 좀 잘못된 거죠, 공직생활. 근데 비자금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비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냥 아버지, 또 여동생,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들, 뭐 그런 쪽에 조금 제 시간을 수당을 다 할애를 해줬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본봉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도 했고,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직장에 있을 때는 시간이 나오면 돈이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었어요. 그 탓으로 뭐 별탈 없이 공직생활을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제 제가 만으로는 59세지만 1년 명예퇴직을 했으니까 60이 됐어요. 한국 나이 60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그처럼요, 이렇게 한국 나이 만 59세고 60인 이 신체는 매우 강하거든요. 아직 물론 노인인지는 어찌인지 모르지만 좀 강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직업을 찾아봤죠. 여러 직업을 다 찾아봤어요. 직업을 찾아봤는데 뭐 아파트 관리도 있고 청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장에 뭣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그리고 조금은 그런 생각도 있죠.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조금은 숨을 돌리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뭔가에 대한 그 밸런스가 무너졌잖아요. 직장 생활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고 금토일까지 뭐 시간에 뭐 주말부 했으니까 또 금토일 오고 가고, 이런 어떤 늘상에 있던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서 집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오전에 이렇게 월요일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이제 토요일, 금토일 이렇게 막 이제 유튜브를 안 해서 불안해서 이제 오전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면 수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좀, 왜냐하면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강변을 이렇게 쭉 걷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다행이다, 내가 공직생활 잘했고 무탈하게 나왔다. 근데 저는 그렇게 승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기분 확 오를 때도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도 없구나. 또 어떨 때는 뭐냐면, 내가 돈벌이가 없구나.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현실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는 절대 없는 막혀진 길이고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나 지금 유튜브는 저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강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강의는 아닌데, 지금, 유튜브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보는 사람이 없대요. 강의는 안 본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조금은 보편적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 지금 내면의 힘든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호적인 거죠. 무슨 와이프를 속여서 그래 쓴 게 아니라 아까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시간의 수당 격에 그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 나는 시간의 수당을 그렇게 썼거든요.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집 있어서 다 도와줬고, 또 직원이 밥 살 때 밥도 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현직이 끝나고 나서는 두 종류의 어떤 그 돈의 흐름이 없잖아요. 그냥 큰 볼륨만 있었다 보니까, 한편으로 편했어요. 그냥 내가 쉴 때 쉬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좀 하고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밥은 얻어먹을 수 있고, 연금 물론 내년에 나오지만, 이게 90년 들어갔더라도, 그 90년 전에 개월수가 몇 년 더 짧으면 이제 만 60에 주게 되더라고요, 연금이요.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연금이 있으니까요, 마음적으로. 좀 든든하죠. 저는 그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명태를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늙어가는 개념 쪽에서 직장이라는 게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벌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부조금도 필요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쓰임새가 많더라고요. 이 개인적 쓰임새를 전부 다 와이프로 조달한다? 이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와이프는 이제 가족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자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와이프한테 매일매일 이야기하면 와이프는 그 건에 대해 상당히 토를 달죠. 그럴 때마다 좀 속이 상하죠. 근데 그게 맞긴 한데,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도 들기로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와이프한테 그랬죠. 나도 좀 비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냥 내 혼자서 결정하고, 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비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데 와이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당신한테 내가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주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자금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본류, 가족의 어떤 전체적으로 쓴 돈에서 건들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학원 등록에 8월달에 하는데, 요양보호사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고, 이제 11월달에 요양보호사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험 좀 봐서 이제 요양보호사 취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의 금액이 아마 이제 제 현직에 있을 때 시간의 수당 격이 돼서 좀 내가 그 정도 한 200만 원 되니까요. 수익 200 주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와이프 주든 아니면 여유가 있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와이프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를 운영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 것 같아요. 좀 결론을 지어볼게요. 비자금은 절대로 나쁘지 않다. 와이프에게 속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와이프는 이제 비자금 다 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와이프에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모든 걸 와이프에서 타다 쓴 형편이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살다 보면 그렇진 않지만 와이프의 성격이 남편이 돈도 없고 이렇게 힘없어 본 남편에 대해서 조금 교만함도 있을 것 같이 생기거든요. 가끔 이제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언제든 쓸 수 있고 언제 카드 긁고 밥도 좀 사줄 수 있고 이런 개인적 재량권에 대해서 그 재량권을 갖고 싶더라고요. 와이프와 관계없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와이프에게 몽땅 주고 아무것도 안 없어. 난 10원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어라고 항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직 퇴직 전이신 분과 혹은 퇴직 전인 분이겠죠. 퇴직 분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퇴직 전에 그 사모님과 혹은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일정 정도는 이런 비자금 수준, 비자금이라는 게 나쁜 어떤 게 아니라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내가 쓰겠다라고 할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제 재무 규정은 그렇거든요. 제가 대한공제라는 공무원 그게 있거든요. 많이는 못 벌었는데요. 이제 부분 분할 받으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85세까지 분할을 해놨더니까 2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농협에다 이제 10년 동안 30만 원 부어서 적금 부었는 보험 부었는데 이제 60에서 70 사이 나오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연금 이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먹고 사는 건데 이 모두가 똑같은 통장, 와이프와 관련 월급 통장으로 다 기정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고 여기서 뭘 한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의료보험에 지금 제가 한 달 안 됐으니까 제가 와이프 밑으로 들어갈까 했더니까 참 아직 연금이 안 나오니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이제 6월달 명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1년째 받은 수익을 또 카운트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연금 월급 받은 동안 의료보험 다 냈으니까 그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기업으로 오든 아니면 와이프 밑으로 하는데 연금도 안 나오고 아무 소득이 없죠. 퇴직금은 누적된 거잖아요. 30년. 그런데 이제 와이프한테 밑에 어떤 걸 갖다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게 와이프한테 지금 제 입장은 와이프에게 완전히 노출됐거든요. 그 모든 수익이 와이프한테 갔어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본봉이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본봉이라고. 그 돈 쓰고 싶지 않거든요. 좀 와이프든 가족이든 일단 와이프 그 믿음 속에 안정감이 있으면 저는 편하니까. 저는 바깥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하지만 좀 익스큐즈 와이프 돈도 받겠지만, 의료보험은 와이프가 좀 와이프 밑으로 들어갈지 내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직장에서 계속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단톡방으로 막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것을 전부 다 와이프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매우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비자금 필요해요. 그 이유가 비자금 관리 이유예요. 그래서 비자금은 꼭 필요하다. 근데 그 비자금 필요할 때 그 비자금을 몽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떠한 항목은 예를 들어서 좀 공무원 같은 대한공제를 좀 많이 부어서 그 항목만은 이제 가지고 저는 비자금 많이 부지를 못했어. 이건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많이 부어서 거기서 분할을 받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 비자금을 쓰고 연금과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것은 가족으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항목은 이제 양해를 구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가족이 퇴직 후라는 것은 와이프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냥 늘상 이렇게 조금은 돈이 부족하더라도 와이프랑 같이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상당히 이제 같은 공직에 있으니까 저는 퇴직했지만
알고 있어서 좀 케어를 해준 것 같고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돈 쓰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돈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외할머니 산소를 관리하는데 좀 잘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이 없어서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면 정확히 와이프 입장에서는 얼마 딱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내려가서 잘해주고 싶고 뭔가 고맙게 표시돼야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은 이제 와이프가 양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동생들 중에. 아버지도 그렇고 이게 본가 입장에 대해서 난 늘상 그렇게, 왜냐면 저는 장남인데 그 본가에 있는 여동생들이 좀 어렵게 산 사람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여기다 뭔가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에 늘상 와이프에게 뭘 한다는 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속이 상해요. 그래서 반드시 비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의도의 비자금이 아니라 정년 후도 소득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결론 좀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비자금은 이제 없는데 어찌됐든 이제 요양보호사를 따고 요양보 직장 잡고 하면서 이제 요 하나의 섹터가 방금 그 주어지는 본 흐름의 돈은 이제 일종의 보험이 이게 아니겠어요.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양보호사라는 걸 해서 하면 힘들겠죠. 저는 아직 겁도 나요. 그 사람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한다는 겁도 나는데, 최근에 허리도 좀 안 좋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후 비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노후에서 발생한 비자금의 정의는 뭐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의 본류 돈을 좀 안 쓰고 개인의 어떤 60후에 개인의 어떤 직업을 갖든 뭘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조화, 본 돈과 가족과 개인과 그렇게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 흐름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여러분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